이정석 연습문제 8-3번. 자, x에 관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근의 개수가 한 개다. 근데 a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b의 값과 a의 값을 구하세요. 인데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건 마지막 a는 a, b는 자연수.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원래 특별히 멘트 없으면 실수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는데 이 문제에선 자연수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요걸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문제에 이런 식으로 자연수 말고 정수 이런 거 나와도 역시 이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정수다, 자연수다 이런 게 나오면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구해보죠. 판별식 구하면 이게 b죠. b제곱 마이너스 4, a는 3, c는 5, b인데 이게 0이라고요. 자, 오늘 수업할 때 한번 잠깐 다루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미지수는 2개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식을 하나 더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식이 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은 친구를 자, 정리하면 a제곱은 넘기면 얼마니? 60b가 되죠. 60b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여기다 얼마 넣으면 여기 얼마 넣었을 때 되고 얼마 넣으면 얼마 넣었을 때 되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a에 1 집어넣으면 1은 60b 그럼 b는 60분의 1 이런 식으로 근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근이 되게 많은 걸 수업할 때 했네요. 어제 근이 되게 많은 걸 부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근이 무수히 많은 형태의 방정식이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아서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근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근을 한정 지을 수 있는 요소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A에 1 집어넣고 B에 60분의 1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 조건인 B도 자연수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해법이 여러 개 있는데 우선 완전제곱이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60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인수분해하면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b예요. 이것도 자연수고요. 그러면 완전제곱 형태니까 이게 완전제곱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된다고요. 2는 이미 2개가 있어요. 3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완전제곱이 되려면 3이 하나 더 있어야 되고요. 5가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제곱이 되려면 5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기본적으로 3하고 5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곱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2 2개, 3 2개, 5 2개 알 수 없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해서 우변이 제곱수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건 부정방정식 그리고 해법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이렇게 푼다, 무조건 어떻게 푼다 이런 거 없고 대표적인 몇 가지 해법이 있고 그걸 돌려가면서 쓰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식 형태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재응이 있습니다. 재응이 안 찍었어요? 찍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제곱수니까 B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 A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A가 이 친구의 제곱했는데 이게 나오면 이게 작을수록 작죠? 그럼 이 자연수는 1도, 2도, 3도, 4도, 5도 올 수 있는데 제일 작게 하려면 1의 제곱이 와야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 우변은 B가 3 곱하기 5 곱하기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A제곱이 2 2개, 3 2개, 5 2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니까 A가 2, 3, 5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A의 값은 30. B는 얼마예요? B는 3, 5,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건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고 A, B가 자연수다가 큰 힌트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2차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2차식이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조건,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대요. fx를 나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식으로 꼭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적어주세요. 꼭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0 곱하기 q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f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두 번째 fx 플러스 1 더하기 fx 마이너스 1은 0이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다는 거 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고 이 식 정리하면 2차 나올 거예요. 2차의 근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판별식 써야 되는데 판별식 쓰려면 이 친구들을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럼 fx 플러스 1은 뭐냐면 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고요. fx-1은 여기 x 자리에 x-1을 넣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1 더하기 q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x-1의 제곱 더하기 px-1 더하기 q가 되는 거죠. 판별식 쓰려면 2차, 1차 상수의 개수가 있어야 되니까 정리를 할 거고요. 요거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2개 생기죠?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x, 여기 마이너스 2x니까 사라지고요. 1 남으니까 2가 있을 거예요. 위치를 좀 맞춰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 px 있으니까 2px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p 마이너스 p니까 p는 사라지겠네요. 됐고요. q가 2개 있네요. 더하기 2q는 0입니다. 그럼 모두 2를 가지고 있네요. 나눠도 상관없겠네요. 근의 개수에는 영향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 더하기 q는 0이 되고요. 이거의 근이 1개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판별식을 써야겠죠.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얼마?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제곱은 얼마가 되니? 4 더하기 4q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아까 요거 해보죠. f-를 여기에 마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일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빼기 p군요. 1 빼기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세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오셨어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q는 넘기고 넘겨요. p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이 두 식이 나왔고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식도 2개예요. 연립해서 푸는 거고 이제 연립방정식 조금 2차까지 나와서 빡세긴 한데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풀이 왜 이렇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 이런 건 나중에 2차 연립방정식에서 다룰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냥 우리 배운 대입법으로 풀 수 있어서요. 집어넣습니다. 그럼 p제곱은 4 더하기 4q인데 여기다 4배하면 되겠네요. 4p-8. 동류항 정리하면서 한쪽으로 몰게요.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4인데 넘어오면서 플러스 4는 0. 이 딱 떨어지네요. 완전 제곱식이죠? p-2의 제곱입니다. 그럼 p는 2가 돼요. q는 아까 여기 있죠? 0이 되겠네요. 그래서 pq 나왔습니다. 됐죠?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직접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였고 나중에 조금 더 미적분 1까지 가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내고 그랬는데 근이 하나다를 어떻게 해석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넣어서 문제를 푸는 걸로요. 넣어서 그냥 개수 정리했습니다. 네, 네 그러세요. 네. 뭐가요? 2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요? Q가 마이너스 Q라고요? Q가 마이너스 1이냐고요? 응? Q가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응? 무슨 소리예요? 누구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Q에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응, 뭐야? 응.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 Q에. 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어. 응. 근데 왜 Q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둘을 더하면 이 식이 된 거잖아요. 선생님이 덧셈을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이 위의 식 두 개를 더한 결과물을 밑에 적은 거예요. 네, 이걸 적으면서 뭘 한 거냐면 2차는 2차대로, 1차는 1차대로, 상수는 상수대로 모아서 적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을 모두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2로 나눈 걸 여기다 적은 거죠. 자, 그 다음에 8-9번 보겠습니다. 9번 x에 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 밑줄 치죠. 정수 AB요. 정수란 표현 잘 안 나오는데 정수 AB라고 나왔죠? 되게 큰 힌트가 될 겁니다. 자, 완전제곱식이 된다. 밑줄 치시고요. 완전제곱식은 방정식으로 바꾸면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판별식 D가 0이다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수업 어제 할 때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죠? 완전제곱식이 된다. 판별식 D가 0이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의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2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0이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전개해서 동류항 정리를 해보죠. 이거 전개하면 9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8A 제곱 될 거고요. 플러스 4B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1 더하기 4B 제곱은 0이에요. 이것도 아까 문제 풀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지수는 A, B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식을 하나 더 구하셔야 되는데 식이 더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이 무수히 많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고요? 정수 AB라는 걸 이용해 문제를 풀. 그렇다면 요게 항이 두 개나 있어서 A에 관련된 항이 두 개나 있어서 계산이 어려운 거거든요. 대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9를 해준다면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정형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떠올리려면 알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 저렇게 그지같이 푸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1 있는 걸 넘기면 8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정수에 3 더했으니까 이거 정수예요. 정수에 2배 했으니까 정수예요. 정수의 제곱 더하기 정수의 제곱 했는데 8 나오는 건 몇 개 없어요. 뭐가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가 돼서 4 더하기 4, 8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총 4가지 형태의 결과물을 가집니다. 뭐냐면 A 플러스 3, 2B가 2나 2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나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되고요. 각각의 경우 A랑 B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A랑 B는 뭐가 될 거냐면 순서상 형태로 표현하면 요게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 요게 2가 되려면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려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해서 A, B의 순서상은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순서상 구하시고 나서 혹시 나온 결과물들이 정수가 안 되는 게 있나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부정형 문제는 되게 애매한 대답이긴 한데 풀이 방법이 애매하긴 한데 적절히 변형해서 대입해서 푼다예요. 그리고 그 적절히 변형하는 걸 얼마나 알아보기 쉽게 변형하냐는 문제에 따라 조금씩 접근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됐죠?
이번 문제들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 푸는 기술들이 좀 있으셔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됐고요. 부교재 보죠. 부교재 173번입니다. 173번 역시 2차 방정식 나왔는데 중근을 가진대요. 근의 개수가 한 개다. 근의 개수 혹은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판별식 쓰는데 문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b 2차의 개수는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즉 a는 b라는 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제일 끝에 써 있긴 해요. 써 있긴 한데 2차 방정식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이걸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건 단서가 되니까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게 중근을 가진다니까 이게 b죠.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중근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의 조건을 구하세요. 문제 보기에 보니까 ABC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쓰여 있는 관계식은 없네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공통인 인수 묶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어쩔 수 없네요. 전개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에 요거 전개할게요. ac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c 더하기 ab예요. 마이너스 4는 이따가 전개하고요. 생각해보면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한 문자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구로 할 거냐면 a로 할 거예요. 그래서 a 2차인 거 플러스 4a 제곱 됐고요. a가 1차인 건 얘랑 얘가 있네요. 앞에 마이너스 4까지 생각하면 여긴 c 플러스 b가 남네요. 그럼 마이너스 4에 c 플러스 b a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없는 거예요. a가 없는 건 이 친구들하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bc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bc가 돼요. 그럼 플러스 4bc고 마이너스 2bc니까 플러스 2bc가 되겠죠. 그럼 b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이거 뭐예요? b 플러스 c의 제곱이죠. 선생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분해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특히 2차 인수분해는 개인의 영역이에요. 이걸 딱 보고 이게 생각이 안 났다면 본인이 뭘 안 한 거예요? 인수분해를 안 한 겁니다. 인수분해 그냥 많이 푸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익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것도 A에 대한 2차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곱해서 4A 제곱이 나오는 거 2개, 곱해서 B 더하기 C 제곱이 나오는 거 2개 적으시고 크로스로 곱해서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B 더하기 C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음수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배의 B 더하기 C A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배의 B 더하기 C A니까 A로 묶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배 B 더하기 C 마이너스 2배 B 더하기 C니까 마이너스 4배 B 더하기 C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형태가 나왔네요. 그럼 요건 인수분해를 하면 2A 마이너스 괄호치고 B 더하기 C 전체 그리고 똑같은 친구를 한 번 더 곱하죠?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입니다. 제곱했는데 0이라는 건 누구? 안에 있는 이 친구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0이면 되니까 요걸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이라면 2A는 B 더하기 C라고 적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A는 B 더하기 C를 만족시키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됐죠? 뭐예요? 판별식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 근이 몇 개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결국엔 식만 만들고 인수분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방정식 파트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쓰일 거라고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복습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요걸 만약에 본인이 인수분해를 못했다. 앞부분 복습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사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9
179번 정수의 n에 대해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칠까요?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식이 2차가 안 되는 경우도 근의 개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판별식은 몇 차에서만 쓸 수 있다고요? 2차에서만 쓰는 거예요. 맞죠? 판별식 2차에서만 쓰는 거고요. 개수가 실수인 실개수 방정식에서만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2차의 개수가 누구예요? n 플러스 3이죠. n 플러스 3이죠. 그럼 만약에 n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이 주어진 식은 2차 방정식이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n 플러스 3이 0이라면 즉 n이 마이너스 3이라면 2차가 아니에요. 2차가 아니니까 판별식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n 플러스 3이 0이 되는 순간 식이 뭐가 되냐면 4x-2는 0이 되고 이거의 근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예요. 4x-2는 0의 근이 몇 개인가요? 현우야? 4x-2의 근이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x는 2입니다. 한 개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없는 2차식이 안 되는 n이 마이너스 3일 땐 그냥 직접 구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3, 즉 f 마이너스 3은 1입니다. 문제에서 n에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근의 개수를 함수 f로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됐죠? 그게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n이 마이너스 3인 f 마이너스 3은 근 1개가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 즉 n이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판별식을 이용할 겁니다.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1차 부등식이거든요. 여기에 8이 있고 여기도 8이 있으니까 양변을 8로 나눠도 되겠네요. 그럼 8로 나누면 2 더하기 n 플러스 3이 0보다 큰지 작은지 n 플러스 5가 0보다 큰지 작은지거든요. 즉 n이 판별식 D가 결국 n 플러스 5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면 2개죠. 0이면 1개죠. 0보다 작으면 빵개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건 n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n이 얼마? 마이너스 5다. n이 얼마?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문제 f-6, f-5, f-4, f-3, f-2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이야기한 이걸 함정으로 낸 거예요. 마이너스 5보다 큰 거 여기서 누구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네가 근이 2개. 그 다음에 n이 마이너스 5면 1개, n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빵개인데 이게 틀린 거죠. 우리 이걸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n이 마이너스 3이 아니다. n이 정확히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몇 개라고요? 1개인 겁니다. 그래서 2개가 아니고 1개. 그러면 0, 1, 2, 1, 2를 더하니까 답은 6이 되는 겁니다.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고요? 주어진 식이 2차 방정식이고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2차가 안 될 수도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이런 건 어렵진 않은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판별식을 때려 넣어서 풀면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이런 종류의 문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와요. 문제를 안 읽는 겁니다. 7이라고 쓰신 분은 반성하셔야 돼요. 자, 188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2배 n-a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n은 0이 있는데
A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대요. 이게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D가 0이다인데 이게 A에 관계없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A에 관계없이라는 건 A에 대한 무엇? 항등식이고요. 항등식이라면 0 곱하기 A는 0꼴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누가요? 판별식이. 이 친구의 판별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판별식 구해보죠. 판별식 구하면 2배의 n-a. 이게 B죠.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N. 0인데 이게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A가 있는 친구 없는 친구로 나누란 이야기입니다. 요거 전개할 건데 2의 제곱 n-a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하면 4죠. 여기도 4 있네요. 어차피 0이니까 약분해도 변화가 없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am 플러스 a제곱이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n이에요. a제곱 사라지네요. 우리 0a는 0꼴이니까 a가 있는 친구 없는 친구로 정리할 겁니다. a가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a로 묶으면 m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a가 없는 친구는 m제곱 빼기 n이고요. 우변 0이에요. 그러면 요게 0이고 요게 0이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인데 0일 순 없죠. 이렇게 하니까 m은 얼마? 마이너스 1. 똑같은 m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n이 0이면 n은 1이에요. 그래서 마일하고 1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여기서 안 끝났죠. 문제에서 여기서 안 끝나고 2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mn을 가지고 있는 2차를 새로 만들고 두근에 차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m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n은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2차 나왔네요. 2차 방정식 해법 기본 뭐예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부터 때려 넣습니까? 인수분해부터 합니까? 인수분해부터 하죠. 저거 인수분해 되나 봐야죠. 인수분해 되네요. 2, 1, 1, 1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이니까 그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두근 나왔어요. 두근의 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의 차 얼마예요? 2분의 3입니다. 차는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선생님이 풀어드리려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주무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요. 춥진 않죠, 여러분? 난방 좀 잠깐 끌게요.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자, 오늘의 메인 목표는 이겁니다. 필기하세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고요. 모든 이야기는 실계수 방정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계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계수에 허수가 있는 경우는 지금 이야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겠죠? 계수가 실수라는 내용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야기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나머지 정리부터 반대로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부터.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 이건 무엇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죠? 알파를 넣었는데 0이 되었다. 근으로 가진다. 같은 이야기죠? 그럼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알파를 근으로 가진다. 무엇을 인수로 가진다? x-알파. 같은 이야기로 호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똑같이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라는 건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지윤 씨 정신 차리시고요. 연준이도 정신 차리시고. 정신 차려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이 친구도 인수로 가지고 이 친구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우리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분해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연결되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요 이야기를 여기에 적용할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0이 x는 알파, x는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뒷부분만 바꿔본다면 요 이야기는 뭐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진다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같은 이야기라고요. 근으로 가진다, 인수로 가진다,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몇 차죠? 2차죠. 2차는 1차 형태의 인수 두 개의 곱이 끝인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이거보다 하나 더 있으면 3차가 되니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인수분해하면 분명히 x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요.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진다고요. 이야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근으로 가지면 이걸 인수로 가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면 요 친구들을 인수로 가진다고요.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이 지금 같다를 쓰려면 요거 전개한다고 생각했을 때 x의 개수 누구죠? x 제곱의 개수 얼마죠? 1이에요. 근데 여긴 얼마예요? a죠. 그럼 다르잖아요. 개수 비교를 했을 때 달라버리죠? 명확하게. 그러니까 같게 해주려고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인수로 가지는데 같은 식이 되려면 최고차의 개수까지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면 우변을 전개해 볼 겁니다. 우변 전개할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a 있고요. 이거 전개해서 x제곱.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죠. 이것까지 전개하겠습니다. ax제곱 마이너스 a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동량 정리했고요. 플러스 a 알파 베타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요? 좌변에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같다고요.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에요. 항등식이라고요. 항등식. 우리 항등식 문제 푸는 방법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개수 비교, 수치 대입, 직접 나눈다. 이거 개수 비교할 거예요. 개수 다 써 있으니까요. 그럼 a는 a. 이건 늘 성립하죠? 일부러 이걸 맞추려고 여기 a를 곱한 거였잖아요. 그럼 1차의 개수인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1차의 개수인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좌변에 있는 상수 c는 우변에 있는 상수인 a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파트의 제목 뭐예요? 제목. 근과 개수와의 관계죠. 근은 알파 베타예요. 개수는 a, b, c예요. 그럼 a, b, c 따로 몰고 알파 베타 따로 몰 거라고요. 한쪽 변엔 a, b, c, 한쪽 변엔 알파 베타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기 좋게 알파 베타와 a, b, c를 나눠서 정리를 하면 이 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맞죠? 근과 개수 쪽으로 나눠서. 이것도 a분의 c는 알파 베타. 근과 개수 쪽으로 나눠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럼 이건 알파 더하기 베타. 말로 하면 두 근의 합인 거예요. 두 근의 합을 개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이 얼마인지 몰라도요.
그 다음에 이건 두 근의 곱이죠. 역시 두 근의 곱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개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잠깐 주목해요. 선생님이 요 근래 계속 한 거예요. 덧셈하고 곱셈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덧셈 얼마인지 곱셈 얼마인지 나왔으면 남은 두 개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덧셈하고 곱셈 나왔으면 선생님이 이쪽에다 늘 뭐 적었죠? 뺄셈.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엔 뭐 적었죠? 제곱 더하기 제곱.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나온 김에 그것까지 써볼게요.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이렇게 했죠. 외우는 건 여기까지는 꼭 외워야 돼요. 여기까지는 꼭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를 통해 외우진 않지만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면 자, 여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베타는 두근이잖아요. 누가 큰지 작은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기보단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절대값까지 씌워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근의 차.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얼마 전에 했어요. 절대값하고 똑같은 건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 곱셈하고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요? 이거를요. 그럼 얘는 루트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요.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얼마라고요? a분의 c.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제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사라지고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4배의 a분의 c예요. 분수의 뺄셈이네요. 뭐 하고 싶어요? 통분하고 싶죠. 통분합니다. 통분해서 정리하면요. 루트 a제곱 분의 b제곱 빼기 4ac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 a제곱의 루트인데 이걸 루트를 한 번 더 벗기면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요? 어디서 본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본 것 같은 느낌? 근해 공식에 유사한 부분이에요. 근해 공식 뭐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요건 사실 플러스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이게 한 근이고 이게 한 근이에요. 그럼 두 근의 차는 양수 붙어 있는 얘에서 음수 붙어 있는 얘를 빼면 이건 사라지죠. 통분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똑같은 친구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요 2가 약분되죠. 그래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있네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쪽 방향으로 도달하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지만 외우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워주시고요. 수학을 너무 외우는 걸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하고 곱 이걸 통해 뭐를 구할 수 있다? 두 근의 차도 구할 수 있고요. 쓰진 않겠지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랑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개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무엇으로? 개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의 의미는 최고차, B의 의미는 1차의 개수, C의 의미는 상수.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하고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얘기하려고 뭐 배운 거예요? 인수분해랑 항등식의 개념을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도과정도 지금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유도과정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개념을 확장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두 알았으면 좋겠고요. 결론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막 졸려서 죽으려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이르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오늘 뒷부분 문제 하나 풀고요. 뒷부분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뒷부분 문제 좀 풀어드리죠. 쉬세요. 자, 연준 씨 일어나시고요. 켤레근 이야기입니다. 우리 켤레복소수 했었죠? 켤레복소수 했었던 거 이야기를 여기서 좀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한 근이 나왔는데 그 근이 z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z는 복소수가 아니고 허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요 내용까지만 있었을 때 무조건 또 다른 한근은 이 친구의 켤레 형태라고요. 그리고 사실 위에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형태가 성립하려면 A, B, C는 실수여야 됩니다. 우리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 뭐라고 불렀어요? 실개수 방정식일 때만 이 내용이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걸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실제 그 방법보다는 이게 맞죠. 뭐냐면 두근의 합인 거예요. 여기 이야기만 놓고 볼게요. Z에 또 다른 한근을 더하는 거. 오늘 배운 거죠. 그 다음에 Z에 역시 똑같은 또 다른 한근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죠. 방금 했었던 걸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예요. 근데 a, b, c가 실수기 때문에 실수분의 실수의 음수 빼면 결국 이 친구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a분의 c, a, c가 모두 실수기 때문에 실수예요. 그럼 어떤 허수에 더해도 곱해도 실수를 만드는 친구는 뭐밖에 없냐면 켤레밖에 없습니다. 켤레의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켤레는 원래 친구랑 켤레는 더하거나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실수가 나온다고요. 그게 켤레의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한근이 1 플러스 3i죠? 그럼 이 친구에 더해서 실수를 만드는 친구는 사실 되게 많아요. 실수분은 상관없고 허수부가 마이너스 3i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만 해서 실수를 만드는 수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1 플러스 3i에 이번엔 곱해서 실수를 만드는 수도 몇 개 있습니다. 0도 있고요. 뭐 아니면 1 마이너스 3i도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i도 있고 몇 개 있어요. 혹은 2 플러스 2 마이너스 6i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그 있는데 이 친구에 해당하면서 이 친구에 해당하는 즉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켤레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실수라는 가정하에는 한 근이 허수면 또 다른 근은 그 친구의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중학교 내용을 잠시 빌려오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이번엔 a, b, c가 뭐라고 나왔냐면 유리수라고 나와요. 실수 아니에요. 유리수입니다.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형태예요. 여기에 우리 루트가 들어있는 거 거의 못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또 다른 근을 잠시만 알파라고 놨을 때 우리 1 마이너스 루트 3에 알파를 더해도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1 마이너스 루트 3에 알파를 곱해도 a분의 c. 근데 유리수분의 유리수니까 이거 유리수고요. 이것도 유리수분의 유리수의 음수배니까 유리수예요. 그럼 우리 어떤 무리수에 더해도 유리수가 되고 곱해도 유리수가 되는 수는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형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1 플러스 루트 3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켤레 형태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나오죠? 그럼 결과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루트 3에 더해도 곱해도 실수가 되는 친구는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근이 이거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중3에서는 허수의 개념을 안 배우기 때문에 유리수다가 나와서 개수가 유리수다가 나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인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왜 한 근이 허수 Z면 또 다른 근이 Z 바가 되냐면 A, B, C 개수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하면 실수가 나오려면 켤레 형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지 결과물만 외우시면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뭘 했었던 거예요? 복소수 이야기하면서 수 체계에 대해서 다뤘었던 겁니다. 이걸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아니겠죠? 뭐가 아니냐면 뭐 예를 들어 i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에 한 근이 1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또 다른 근은 1 플러스 i다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왜 안 돼요? 개수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한 근 이거 나왔다고 무조건 또 다른 근이 이거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개수가 모두 뭐여야 된다고요? 실수여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개수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고요. 마저 설명을 좀 더 해보죠. 문제는 기본 문제, 정석의 기본 문제 9-2번입니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적으신 분은 9-2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2번은 130페이지네요. 자, 130페이지 9-2번. 2번. 1번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1번.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됐죠? 그럼 또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맞아요? 틀려요?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려면 여기 있는 개수들이 모두 뭐여야 된다고요? 유리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내용에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 m은 그냥 상수라고만 나왔어요. 상수라면 특별히 멘트 없으면 그냥 실수 중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틀려요. 그럼 또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뭐 물론 인수분해를 하셔도 돼요.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뭐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대입하면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활용해 볼 거예요. 1 더하기 루트 3에 알파를 더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m이 되고요. 1 플러스 루트 3에 또 다른 근 알파를 곱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로 a분의 c니까 2가 됩니다. 그럼 나왔네요. 알파는 뭐라고요? 요거에 의해 1 더하기 루트 3분의 2예요. 됐죠? 그래야 둘 곱해서 2가 나오는 거니까요. 유리화는 안 하겠습니다. 유리화는 최종적으로 답 적을 때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요. m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3분의 2알파가 아니죠. 알파가 얘니까 분의 2는 2m이에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1 더하기 루트 3을 유리화를 하셔야겠네요. 그럼 이거 유리화하려면 분모 분자에 1 마이너스 루트 3 곱하시면 돼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긴 2배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약분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요거는 1 더하기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네요. 2 루트 3 됐는데 그게 2m이라고요. m이 뭐예요? 루트 3 나왔네요. 됐죠? 그래서 m이 루트 3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식만 만들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근의 b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두근의 b니까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135라고 되어 있는데 두근의 b가 5대 3이래요. 5대 3이면 실제 값은 이거 내항 외항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우변이 없으니까 하나의 근은 5K고 하나의 근은 3K라고 표현하신 다음에 K는 상수라고 쓰시면 이게 B를 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 5K, 하나 3K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두 근 나왔죠? 5K 더하기 3K, 8K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M. 미지수 몇 개예요? 두 개죠?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식은 두 근의 곱으로 갈 겁니다. 5K 곱하기 3K 하면 두근의 곱 A분의 C 하니까 135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3은 0인데 두근의 차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 근은 알파라고 놓고요. 차가 2라는 건 이 수보다 2가 크던지 2가 작던지란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큰 수인지 옆에 적을 수가 큰 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2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건 알파가 작은 수란 뜻인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적으셔도 돼요. 이러면 알파가 큰 수란 뜻인 거죠. 아무 쪽으로 하셔도 돼요. 선생님은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선호해서 이걸로 표현하면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역시 미지수 두 개죠?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식이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이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알파 값 얼마인지 나오고 넣어서 정리하면 M 값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 이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마저 해보죠. 1차 식의 곱이라는 문제풀이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고요. 이게 처음 받아들일 때 결론만 외우시면 나중에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어서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차 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요 이야기. 같은 이야기로 뭐가 있냐면요. 1차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인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인 건데 여기 보시면 조금 다른 근데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이 있어요. 지금 이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인데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럼 이거의 근은 마이너스 1하고 6이 돼요.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하고 6을 근으로 가진다 이야기를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x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가지게 된다고요. 이게 오늘 했었던 이야기였었죠. 그죠? 여기에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가 뭐가 되냐면 x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그렇다면 실제 문제에서 이야기로 요 이야기를 적용시켜 볼게요. 실제 문제는 몇 번이냐면요. 9-4번입니다. 9-4번이고 기본 문제 9-4번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9-4의 2번이에요. 자, 뭐냐면 Q가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k인데 이게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대요. 곱으로 표현된대요. 자, 그럼 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x랑 y가 모두 1차식으로 표현된 친구의 곱으로 이야기가 된다고요. 잠시 이렇게만 놓고 볼게요. x가 1차식인 걸로 표현이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인수분해를 하면 x 들어있는 친구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적었어요. 그럼 이 뒤에 y에 대한 1차 식이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야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맞나요? 여기 뒤에도 y에 대한 1차 식이 붙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쓴다고 멈추고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인수로 가지면 이 친구의 부호가 바뀐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죠. 이 친구의 부호가 바뀐 x는 6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x는 음수배의 이 식이요. y에 대한 1차식 이렇게 근으로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x에 대한 방정식으로만 생각하면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맞죠?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포인트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x는 하고 마이너스 y에 대한 1차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꾼다면 x만 미지수로 생각해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꾼다면 뭐가 되냐면 주어진 식이 x는 y에 대한 1차식을 근으로 가지고 x는 y에 대한 1차식을 근으로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근을 가진다 이야기니까 근의 공식을 활용해 볼게요. 근의 공식을 활용합니다. 근의 공식을 활용할 거고 그러려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있고요. x 1차인 거 얘랑 얘 있죠? 그래서 4y 더하기 2x가 있고요. x가 없는 건 3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고요. 우리 방정식이요. 방정식. 는영으로 만들 겁니다. 이건 그냥 식이에요. 는영이 없는데 방정식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뭘 구할 거라고요? 근을 구할 거라고요. 근. 근의 공식 쓸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근의 공식 쓸 겁니다. 근의 공식 쓴다면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a는 1이니까 생략 c 3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가 돼요. 됐죠? 이게 x에 대한 근이에요. 근데 우리 목표 뭐라고요? 최종 목표는 이거지만 중간 목표는 x는 해서 근을 구했는데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된다고요. 분모는 상수니까 됐어요. 이거 y에 대한 1차식이네요? 상관없죠? 여기 봐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건 y에 대한 1차식인데 지금 y가 여기 있는 건 1차식이 맞아요. 근데 루트 안에 있잖아요. 루트가 살아있으면 1차가 아닙니다. 공수2에서 배우는 무리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무리식이 아니라고요. 1차식이라고. 그럼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집어 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이 y에 대한 식이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가 없어지면서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다고. 맞나요? 그럼 안에 있는 친구가 루트를 벗고 나와야 돼요. 루트를 벗고 나오려면 안에 있는 게 어떤 형태여야 되죠? 제곱. 완전 제곱 형태여야 돼요. 그럼 지난 시간에 했네요.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이라는 건 판별식 D가 뭐다? 0이다예요. 근데
x에 대한 방정식이고 루트네요. 우리 루트 안에 있는 걸 뭐라고 불렀죠? 판별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누구의 판별식이에요? x에 대한 판별식이에요. 그럼 방금 이야기를 합쳐서 적어볼게요. 얘가 완전제곱식이었으면 좋겠다였죠, 우리 결론. 근데 얘 이름이 있네요. x의 판별식이라고요. x의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고요. 완전제곱식이면 판별식 d가 뭐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x의 판별식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 근데 판별식 d라고 했는데 이거 변수 누구예요? y죠? y죠? 그래서 dy는 0. dx의 판별식 dy가 0이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트를 벗고 나오면 얼마인지 상관없죠. 1차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벗고 나오면 1차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판별식이 0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다음부터는. 뭐 굳이 이걸 적을 필요 없죠. 내림차순 정리하고 다이렉트로 판별식 구하고 그 판별식의 판별식을 구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게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해보죠.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4y제곱이니까 16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6y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y제곱 마이너스 32 벌써 32 맞죠? 3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가 돼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4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6y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k인데 이거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요. 얘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고요. 얘가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된다고요. 완전제곱식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결론은 간단해요. 뭐예요? 판별식이 0이면 된다인데 왜 그런지 흐름을 아셔야 돼요. 우린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 흐름을 100%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식이 완전제곱식이다의 또 다른 표현이 판별식 d가 0이다. 그리고 근해 공식까지 활용해서 xy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건 x가 근을 y에 대한 1차식으로 가진다.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건 집에서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그냥 결론만 가져가서 판별식이 0이야 하면 나중에 변형되는 문제들 못 풉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면 오늘 할 대부분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이에 관련된 내용 하나랑요. 부호에 관련된 내용 하나인데 부호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호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이야기 한 파트만 이야기를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 그래프까지 배우고 나면 뭘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근해분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실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건 다른 거 없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직관적으로는 되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내일부터 할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근해분리까지 가서 설명을 해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자, 뭐냐면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고요. 이 친구는 실근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실수여야지 양음,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수는 양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이 친구들이
부호가 이 친구들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뭐 하나 양수, 하나 음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를 이용하냐면요. 세 개를 비교합니다. 그 세 개를 비교할 거고 세 개는 뭐냐면 판별식 D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비교해요. 이거의 양, 음을 판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판단이 안 된다면 그건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사용한다를 외우시는 거지 결과물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은 충분히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적어드리긴 할 건데 그 결과물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를 비교한다는 행위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렇게 문제에 나와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있고 실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문제에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온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요, 두 양근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 있고요. 혹은 서로 다른 두 음근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 있고요. 또는요, 두 음근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양근, 음근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 이거 외에 몇 가지 경우들이 더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경우고요.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을 저 세 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별식 D,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예요. 자, 물어보죠. 서로 다른 두 양수면 이 근 두 개는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같을 수 없죠. 그럼 근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다고요.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으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걸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양수 더하기 양수죠. 양수 더하기 양수면 양수죠. 양수 곱하기 양수죠. 양수예요. 그럼 판별식 D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오늘 했네요.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면서 A분의 C도 양수면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여기에 채워 넣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다른 그냥 두 양근이래요. 어제 썼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서로 다른 두 실수랑 두 실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냥 두 양의 실근이라면 두 양의 실근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겹쳐서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중근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판별식 D는 양수면서 0이어도 된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요. 양수 두 개예요. 겹친다고 해도 양수들의 합이니까 어쨌든 양수가 될 거고요. 양수 두 개 곱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이 채워 넣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세 개를 비교한다는 행위만 있고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음근이면 판별식 D가 양수,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요? 양수가 돼야겠죠. 이 결과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두 음근이에요. 두 음근이면 양수고 0이어도 되겠죠. 판별식 D가. 겹쳐도 되니까요.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됩니다. 자, 양근하고 음근이에요. 양근하고 음근이면 두 근이 겹칠 수 있나요?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인데 두 근이 겹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그러니까 양수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현재 알 수 있나요?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죠. 그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절대값이 더 큰 양근하고 절대값이 작은 음근을 더하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양수죠. 그럴 땐 양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모르면 안 쓰는 거고 알면 디테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나요? 양수랑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근데 마지막 이 얘기는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 얘는 안 쓴다고 했고 이게 음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음수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거죠. 나눴는데 음수라는 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A랑 C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맞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A와 C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친구의 곱은 뭐가 됩니까? 두 친구의 곱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럼 여기 보세요. B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거기에 AC라고 되어 있죠. 아까 A랑 C가 이 경우에 음수였으니까 둘의 부호가 달라요. 그럼 4AC는 음수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서 음수를 뺐어요. 음수를 뺐다는 건 양수를 더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죠. 그럼 이게 성립하면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반대는 아니에요.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면 얘가 무조건 성립해요. 그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계산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알겠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걸 모르고 이거를 하면 이거의 값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 친구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걸 나중에 근해 분리할 때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슷한 패턴으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건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럼 계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요. 알겠죠? 요거 예시 문제 하나만 풀고 마지막 정수근 부정방정식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 이야기는 몇 번이냐? 4-9번 볼까요? 기본 문제 4-9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살짝 정신들을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기본 문제 9-9번입니다. 기본 문제 9-9번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x제곱 플러스 2 괄호치고 m-1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이 두 실근이 있는데 이 친구의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 m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두 근이 양수일 때. 자, 그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요?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죠? 근 두 개가 겹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근의 합은 뭐여야 돼요? 양수 두 개니까 0보다 커야죠. 두 근의 곱은요? 0보다 커야죠. 그럼 이걸 이제 개수로 바꿔서 한다고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요. 그러면 B가 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입니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요. 요거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면 더하기 M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이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되죠. 지금 몇 차예요, 이거? 2차죠.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배우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버렸죠. 정석은 원래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문제들은 안 풀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걸 정리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요. 그는 구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뭐가 되냐면 m이 얼마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중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를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두근의 합을 구할 겁니다. 두근의 합은 뭐분의 뭐였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M-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M-1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음수배 한 거니까요. M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였죠.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고요. 이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M은 넘기면 되겠네요. 3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겹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역시 뒷부분에 있는 연립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정석은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여기 1 있죠? 1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영역.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3 있죠? 3보다 작다예요. 세 번째 영역이죠. 그럼 세 개가 겹치는 건 여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 겁니다. 아니네요. 작거나 같다네요. 등호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뭐 세 개를 비교해서 문제를 푼다? 판별식 D,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 세 개를 비교해서 푼다는 겁니다. 세 개 중에 명확한 친구들을 찾아서 비교해서 풀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자,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 방법이니까 어렵습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풀이 방법이라 이걸 매 문제마다 비교한다. 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 없이는 절대 풀 수 없어요. 이해도 해야 되는데 암기도 해야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고요. 마지막 정수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필기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8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면지요. 이면지 그거 조금 넘기다 보면요. 우리 오늘 거에 조금 넘기다 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에 아마 한 장이 비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안 비어 있네요. 여기는 안 비어 있네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종이 없어요? 네, 그러면 잠깐만요. 빈 종이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필기할 게 조금 많아요.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한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또 필요하신 분 없나요? 정신 차려. 자, 오늘의 마지막 풀이. 사실 선생님은 정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정석은 처음에 하기에 너무 빡세요. 처음에 하기에 너무 빡세고 앞에 있는 내용을 풀 때 뒤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처음 정석을 만들고 나서 교과 과정이 막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개정된 거를 이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따라오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써야죠. 그래서 일부 문제들은 안 풀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뒷내용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교육과정상 안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냥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빼고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정수근 그리고 부정방정식의 해법인 거예요. 사실 좀 더 뒤에 나와야 됩니다. 해법이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 뭐라고 그랬어요? 근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수히 많은 근을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정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결국엔 모든 부정방정식 문제들은 적절히 정리 후 대입하는 거예요. 이 적절히 정리하는 게 문제마다 다 다르다고요. 자, 이거는 기본 문제 9-8이고요. 예시로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있는데 이거의 두근이 무엇이라고요? 정수라고요. 두근이 정수일 때 정수 m의 값과 두근을 구하세요. 두근이 정수고 m도 정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할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정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됐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은 뭐가 돼요? 2m이 됩니다. 미지수 몇 개예요? 3개죠. 알파, 베타, m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식 추가적으로 구해보죠.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입니다. 이게 c예요. 2m 제곱 빼기 2예요. 미지수 몇 개인가요? 아직도 3개예요. 식은 2개예요. 그럼 식이 하나 더 있어야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식을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정방정식.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어요. 그럼 원래 되게 많은 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근데 이 친구들이 무엇이라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변형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적절히 변형 방법은 정석책에는 판별식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별식 이용하는 경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두 개를 정리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 m 있죠? 요 m을 이용해서 m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생각하고 이걸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요. 알파 베타는 2하고 요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2가 바깥에 있습니다. 약분되죠? 2예요.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2 알파 베타는 알파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여기에 2 곱했으니까 빼기 4예요. 됐죠? 그럼 2 알파 베타 사라지죠. 그래서 미지수 3개에서 식 2개였던 친구를 미지수 2개의 식이 하나인 친구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4네요. 그럼 정수 제곱 더하기 정수 제곱이 4가 나오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뭐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이고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0인 경우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게 0인 경우랑 이게 뿔마 2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1하고 루트 3이어야 되는데 루트 3은 정수가 아니니까요. 될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파, 베타의 순서상은 2,0이나 마이너스 2,0 그게 이 얘기. 그 다음에 0,2나 0, 마이너스 2인데 문제 알파, 베타가 뭔지 안 나왔어요. 그냥 두근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두근이 2하고 0이다 이 표현이나 두근이 0하고 2다 이 표현이 같죠. 알파, 베타가 뭔지에 대해서는 안 중요하죠. 알파가 얼마, 베타가 얼마 그런 이야기 없었으니까. 그냥 두근이 2, 0이다, 두근이 0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두근이 마이너스 2, 0이다, 0 마이너스 2다. 이 문제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개의 케이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근이 얼마랑 얼마? 0하고 2다. 이런 경우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두 근이 얼마랑 얼마? 0하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m을 구할 겁니다. 아까 m 관계는 여기 있네요. m은 두 근의 합을 2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근의 합 2죠? 그걸 2로 나눴으니까 이때 m은 1인 겁니다. 문제 m도 구하라고 해서 했어요.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죠? 2로 나누면 m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두 근은 이렇게 두 종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적절히 정리한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저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도 있는데 나중 보면 정수 곱하기 정수 형태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됐죠? 정석 체계는 판별식으로 풀었어요. 판별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접근을 했는데 어느 쪽으로 접근해도 되지만 판별식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쓰긴 써요, 근데.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보면 꼭 외워야 되는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개수들로 표현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2월 달쯤 되면 2차의 근과 계수의 관계 했죠? 개념 확장해서 3차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걸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몇 개 더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갔던 이야기가 뭐가 나왔냐면 근의 부호 그리고 켤레근에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수근에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 나머지 사실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니까 보면서 풀면 되는데 켤레근이요. 한 근이 1 플러스 2i예요. 그럼 또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2i가 되려면 개수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근이 1 플러스 2i예요. 또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2i가 되려면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요? 실수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어요. 개수가 실수일 때만 판별식 쓸 수 있습니다. 개수가 실수가 아니어도 근의 공식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켤레근 형태를 가지려면 켤레복소수 형태의 근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실수해야 됩니다. 개수가. 한 근이 1 마이너스 2i인데 또 다른 근이 1 플러스 2i가 되려면 개수가 뭐여야 돼요? 유리수. 유리수여야 됩니다. 개수의 루트가 없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왜 이렇게들 맛이 갔나요? 내일 우리 뭐 하는지 압니까? 2차 함수 나갑니다. 선생님이 2차 함수 나가면서 우리 고등학교 수학의 80% 정도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거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그래프, 2차 그래프 나가는 건 이제 엄청나게 그릴 겁니다. 엄청나게 그릴 거고요. 그래프 못 그리시는 분들은 남아서 다 그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후 수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후 수업을 들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해석하고 하는데 그래프 그릴 줄도 모르는데 선생님 그리는 거 봐서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하죠?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되게 쉽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계산으로만 풀던 걸 눈에 보이는 도형이나 그래프로 바꿔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법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제 했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절대값 씌웠는데 근이 4개 있고 근 4개 곱이 얼마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해서 풀 수 있게 됩니다. 숫자가 아닌 그림으로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그래프를 겁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걸 해보죠. 쉬세요.